안녕하세요. 오늘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 바로 진행할게요. 자, 큰 틀에서는 지난주에서의 타이틀 내용에 변화가 없습니다.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차트 보면서 이어갈게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의 모습에서는 여기와 여기에 저점을 연결하는 추세선의 삼각 수렴, 삼각 수렴에서 오늘 시작가가 하방 벗어나면서 시작을 했어요. 벗어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원화 차트입니다. 원화 차트, 업비트 원화 차트입니다. 그래서 이 하방 이탈 하는 모습이 사실상 이 하방 이탈은 찐 하방 이탈은 아니에요. 그거는 어제 움직임에서 여기 아래로 쭉 빠지는 움직임이 살짝 나왔어요. 살짝 나왔는데 이 움직임에서 그냥 또 말아 올려버렸어요. 말아 올리면서 어제 밤에 늦게 나왔죠. 위로 갔다가 밑으로 갔다가 지금 현재 움직임이 이런 캔들이 두 개가 나왔죠. 원화 차트에는. 그리고는 말아 올리고는 오늘 아침에 장 시작은 일단은 추세선을 벗어난 상태에서 시작됐다. 여기에서 이 움직임이 위로 올라오는지 여부를 봐야 되겠죠. 자, 이때 올라오게 되면 추세선 크로스 되는 값이 대략 보면 4081만원 정도 되네요. 4081만원 정도 됩니다. 여기 위로 시간 차트든 일봉 차트든 모든 차트 움직임이 실시간적으로 거기 위로 올라와야지 되는 거죠. 현재 4060만원대에서 주말 동안 계속 오르락 내리락 계속 그렇게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는 여전히 5월의 중요값 일봉 차트, 자, 여기 꼬리로는 계속 찔렀어요. 찔러서 다시 여기 올 때는 돌파 가능성을 봐야 되겠죠. 네 번째니까 돌파 가능성을 여전히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봉 차트, 양봉으로 종가를 확보하는 게 다음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돌파하고 돌파가 이어졌죠. 그리고 월봉의 중요값에 대해서 월봉의 중요값이 2번 여기에 대해서 시간 차트에서도 지지를 지키고 있어요. 여기에 일봉 차트의 종가 지지도 지키고 있지만 시간 차트, 1시간 차트에서도 종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깰 생각은 현재는 없어 보인다. 여기 월봉의 중요값이 3,998만 6천원이거든요. 3,998만 6천원. 이게 월봉의 중요값입니다. 중요값이 2번이거든요. 여기를 시간 차트에서도 깰 생각은 없어 보인다. 여기에 움직임이 이어지는 양봉의 두 개 확정적인 움직임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라고 제가 얘기는 못하지만은 이제 제가 그렇게 세운 기준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현재는 여기에서 움직임을 자세하게 살피면은 지지는 유지하고 있다.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지속적으로 자, 여기 그러면 공략이다. 여기 지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상단 변고까지 지지를 유지하고 있으니까 자, 여기다. 그러면 우리는 뭘 기다린다? 양봉이 두 개가 이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양봉 두 개가 이어지면 그때 비로소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로 본다는 거예요. 이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여기 자리가 이후 움직임에서 중요한 지지 라인의 역할을 할 거다. 중장기적으로 비트코인의 중장기 상승을 위해서는 이 자리에 지지를 확정을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월봉을 만약에 캔들을 보게 되면 월봉의 캔들을 만약에 본다고 보면 자, 이렇게 본다고 보면요. 자, 최고가가 여기죠. 여기와 최저가가 여기죠. 여기에 절반이 0.5 0.5 구간을 보게 되면 대략 여기 5,170만 원입니다. 5,170만 원이에요. 이 최고가 최저가 기준으로 보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꾸준히 얘기 드렸지만 보통의 기본적인 차트 움직임에서는 하락분의 절반을 확인을 하고 추가 하락이 나오든지 아니면 여기 아래에서 얘를 공략을 못한 상태에서 밀려 내려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자, 여기에 유효한 값에 확보를 하는 움직임이 나온지를 봐야 되죠. 그러면 0.236은 피보나치 이미 종가를 확보했죠. 확보했고 이 음봉이 뭐냐? 여기에 대한 지지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양봉 종가고는 지지를 확보하잖아요. 여기 지지를 보면 3,639만 1,000원입니다. 3,639만 1,000원. 여기 위에 있잖아요. 3,533만 2천원 위에 있어요. 음봉 종가가. 그럼 지지를 한 거예요. 여기 지지했으니까 그 다음 당연히 어디를 노리죠? 여기를 노리는 거예요. 여기를 노리는 겁니다. 여기 값이 0.382가 4,438만 4천원 공략 여부를 지금 현재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와 실질적으로는 여기 0.5 하락분의 절반이죠. 하락분의 절반이 5,170만 원입니다. 그럼 여기 사이에 절반 정도에 뭐가 있느냐면 22년도 5월 달에 구간 끝값이 있는 거예요.
구간 끝값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봉 차트에서 종가를 공략을 하는 과정에 자, 여기에 대한 터치까지도 이어지는지를 살피는 게 중장기적으로는 중요하게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그냥 쉽게 생각을 하셔도 돼요. 이게 월봉이라고 다르다, 뭐 주봉이라고 다르다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돼요. 1분봉에서 나오는 패턴은 시간에서도 나오고요. 일봉에서도 나오고 주봉에서도 나오고 월봉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다만 뭐가 걸린다?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하락을 다시 가려고 하면 혹은 얘가 비트코인이 중장기적으로 반감기 이슈라고 보통 얘기를 드리죠. 그때 뭘 얘기해요? 보통 억 단위를 얘기해요. 억 단위로 갈 거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여기를 올라가려고 하면 정고를 돌파해야 되죠. 정고를 돌파해야 됩니다. 그럼 정고를 돌파를 하려고 하면 뭐를 확보해야 되냐면 절반을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절반을 얘는 무조건 확보해야지 앞에 정고를 넘길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에너지의 발판을 확보하는 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시간이 걸릴지언정 여기 5,170만 원은 꾸역꾸역 갈 개연성을 염두에 둔다. 그게 지금 가냐? 이 얘기는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월봉 차트에서는 5,170만 원을 확보해야지 종가를 양봉 종가로, 월봉의 양봉 종가로 확보해야지만 반감기 이슈도 뭘 했을 때 추가 상승을 보려고 할 때 여기 절반을 확보해야지만 여기를 공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종가 확보를 못한 상태에서 그냥 쭉 밀어 올려서 절대 못 갑니다. 절대 못 가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거는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올라가기 전에 절반을 걸친다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차트의 움직임은 이게 돈이잖아요. 돈을 무한대로 쏟아내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매수를 해서 절대 올릴 수 있는 규모가 아니기 때문에 모두가 같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차트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를 확보를 해야지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이미 캔들이 위로 올라가서 양봉이 하나 만들어진 캔들이 하락 중에 하나 나와 있죠. 하락 중에 이미 하나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니까 파란색 선이 이래 쭉 가 있죠. 거기에 종가 확보는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저항이 될 개연성이 있겠네. 우리는 왜냐하면 이 라인이 월봉의 지지 라인입니다. 지지 라인 아래에 중요값 1번과 중요값 2번이 있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꼬리가 하나 만들어져 있죠. 종가로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저항이 잡힐 개연성이 있네. 두 번째 저항이 잡힐 개연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가 나온다? 음봉이 하나 나와야 돼요. 월봉에서 음봉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최소 1개, 그 이상이 나와야 되는. 그러면 여기가 강한 저항을 받는 자리겠네. 여기 구간 위에서부터는. 그러면 여기는 조정이 얼마 정도까지 돼? 우리는 보통 조정이 잡힌다면 25%, 50%. 요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75%. 간단해요. 여기에서 절반을 나누고요. 절반의 절반을 나누고 절반의 절반을 나누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값들은 여러분이 모를 수가 없어요. 이미 여러분은 그냥 산수만 하시면 값이 다 나옵니다. 근데 너무 쉽게 접근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뭐 엘리엇 파동이니 뭐니 피보나치에서 값이 얼마고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지 오히려 사람들이 믿더라고요. 근데 이 규칙은 자연의 규칙이에요. 그냥 자연의 규칙이기 때문에 그 자연의 규칙을 다른 이론으로 붙인 게 뭐 여러 가지로 자기 나름대로 관점 붙인 게 엘리엇이고요. 특별한 게 아니라고 보시면 돼요.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는 거예요. 어렵게 보시면 매 순간 어렵습니다. 그냥 심플하게 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오히려 더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전체 방향을 봤을 때는 56만 5,600, 55만 4천원. 여기 근처가 강한 저항이 걸리겠네. 강한 저항의 가능성이 있겠구나. 그러고 나면 여기 한 번, 두 번 있으니까 물론 여기를 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에 한 번 걸리면은 일단 돌파가 실패를 하면은 돌파하면은 위로 갈 수 있어요. 돌파를 못하면 여기서 저항이 잡히게 되면 절반을 볼 수 있겠죠. 이 절반이 어디냐면은 바로 지금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고 이 지금 자리가 이후에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지지 라인이 되고 여기가 절반 정도라고 한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요. 여기 오른 만큼 여기 들어간다는 얘기하고도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 변곡이 되돌림 축으로 이어지고 지금 상단 변곡이 일봉 차트 상단 변곡 3,900만 원대 있죠. 여기에 지지를 계속 받고 있는 부분들이
아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깨지면 물론 지금 얘기한 내용들 모두가 다 이 얘기 나오면은 이때는 보통 흔히들 말하는 차트에 패턴 ABCD 패턴이 있어요. 피보나치 도어서스 하는 ABCD 패턴에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내려온 거에 요 추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추가 하락 나온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움직임이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위로 올려야 되는 부분이죠. 먼저는 4,438만 4천원 위로 올라와야 되고 월봉 종가 갖고 와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 0.5 예, 절반이죠. 5,170만원 구간에 양봉 종가가 올라오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언제? 예, 지금 일봉 차트 상단 변곡과 예, 여기 지지가 안 깨지면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어요. 바닥이 탄탄한데 왜 자꾸 떨어지냐고. 바닥이 깨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어뜨리려고 하면 지금 구간에 강한 매도 물량이 한번 나오면서 구간을 뚫고 종가로 뚫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약간 되돌림 나왔다가 다시 떨어져요. 근데 그 움직임에서 계속 말아 올리잖아요. 말아 올리고 있고 심지어 월봉의 중요값이라고 했던 값은 3,900만원에 있던 값은 1시간 차트에서도 종가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는 올라가는 걸로 보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그러면 앞에 우리가 달러 인덱스 얘기했을 때 달러 인덱스가 추가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에서는 하락이 나오는 개연성이 높은데 그러면 달러 인덱스에서도 추가 조정으로 갈 개연성을 좀 더 이렇게 역학관계적으로 같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맞춰보면서 이렇게 보는 부분이라서 이 단순히 나의 희망회론지 이런 내용들을 역학관계에 있는 달러 인덱스를 통해서 검증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달러 인덱스 시황도 같이 나가고 있고 그래서 달러 인덱스가 내가 없기 때문에 안 본다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고 얘기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상호 역학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보면서 우리의 생각과 시나리오가 제대로 맞아떨어져 가고 있는지 여부를 계속 지속적으로 검증하셔야 돼요. 그게 틀려졌다 깨졌다 그러면 우리는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빠르게 대응해야 돼요.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한 빠른 대응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됩니다. 올해 차트에서 볼 때 처음으로 월봉 차트에서 의견을 드렸어요. 심플하면은 사람들이 안 믿어요. 심플하면 안 믿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차트가 없는 구간에 대한 의견이니까 그렇게 보셔도 돼요. 제가 맞다 틀리다 이런 부분들로 얘기 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로 의미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하락분의 절반. 자, 그러면 지금은 이제 꼬리로 봤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또 종가로도 봐야죠. 종가로도 보게 되면 절반이 어디냐는 거예요. 대략 4,670만 2천원이죠. 종가로 보면 시작가와 종가로 봤을 때 음봉에 자, 이 경우를 보니까 4,670만 2천원이 나와요. 아까는 5,100만원 나왔죠. 근데 가격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보통 두 개의 값을 다 만족해요. 이래 봐도 절반, 저래 봐도 절반인 거예요. 이 두 값의 부분들을 만족하는 움직임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다. 어떨 때는 절반인데 이래 보면 절반이 아니다. 이런 것보다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움직임이 확정이 되는 게 명확한 시그널이 되거든요. 추가 상승을 위한 명확한 시그널이 되기 때문에 최대치는 아까 봤던 부분에서 5,100만원 구간이었죠. 우리가 여기서 체크한 거는 5,100만원 구간이었어요. 5,170만원.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면 자, 여기 시작가, 음봉의 시작가와 종가를 해서 보니까 아까 4,670만 2천원인데, 여기서 보니까요, 여기 5월의 구간 끝값이 4,700, 16만 6천원 정도 되거든요. 겹치죠.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5월의 구간 끝 공략 여부를 본다라고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되면 위에 구간 이탈값 위로 올라가는 부분들, 그리고 월봉의 중요값이 5,100만원, 4,900만원 이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 공략 여부도 종가로 확보하는지를 보자라고 지난주에 차트에서 얘기 드린 거예요. 일봉 차트로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린 거고 지금은 월봉 차트에서의 값으로 그냥 심플한 두 개의 값을 가지고 얘기 드립니다. 절반, 21년도 고점에서 22년도 12월 달에 최저점까지의 그 최고점, 최저점에서의 절반, 그리고 월봉 차트 음봉, 시작가, 최고 음봉가죠. 최고 음봉 종가 값에서 최저 음봉 종가, 시작가에서 종가, 요 사이의 절반. 여기 값들을 절반을 어쨌든 공략하는 과정에서 얘가 추가 하락이 될지 아니면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움직임으로 확정시키는 내용이 나올지가 이제 비로소 정해질 거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중요한 7월 달의 움직임이기 때문에 월봉 차트로 차트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자, 요렇게 보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월봉 큰 구간을 먼저 살펴보고, 이어서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때까지는 계속 일봉 차트 값만 보통 많이 얘기 드렸어요. 예, 그래서, 요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일봉 기준으로 많이 보셨을 건데, 자, 요 현재 그럼 움직임이, 여기를 지지를 하고 있는 거. 시간 차트, 그리고 시간 차트에서도 뿐만 아니라, 일봉에서도 지지하는 거, 그리고 3월에 상단 변곡 지지하는 거. 요게, 그런 의미구나. 그래서 아이머니에서는 계속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여기는 뭐가 필요하다? 월봉의 차트 체크에는 캔들 하나가 월봉이니까 월단인 거예요. 시간인 거예요.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그럼 우리는 지금 자리에서 그럼 내려갔다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 지키는지를 보는 거예요. 일봉 차트에서, 주봉 차트에서, 일봉 차트에서, 시간 차트에서 지키는지를 보니까 월봉의 중요값이는 지금 시간 차트에서도 지키더라는 거예요. 그럼 지키면 올라가는 거예요. 지키면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전개된다는 거 보는 겁니다. 차트는 두들겼는데 안 깨지면 위로 저항하기로 하고 가는 거야. 여기에 값들이 유효한값이 뭔지를 막 알기 위해서 뭐 피보나치도 그려보고 뭐 엘리엇 파동도 해보고 일목균형도 해보고 뭐 여러 다양한 분석들로 이 값을 추론해보고 캔들의 거래량에서 맞춰서 지지 저항값을 그려보고 추세선도 그어보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값을 가지고 이미 지지하는지를 확인했어요. 그러면 위로 갈 가능성이 좀 더 높다. 좀 더 높다. 물론 내려올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언제 대응해야 되느냐? 근데 여기가 깨지면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근데 추가 손실은 막을 수 있죠. 큰 폭의 추가 손실은 막을 수 있는 자리가 우리 판단해야 되는 자리는 어디다? 원화로는 3,998만 6천원 월봉의 중요값 2번이고요. 3월에 상단 변곡 3,966만 7천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깨지면 앞에 구간에서 이미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지만 지지라인 다 깨고 올라온 거 있어요. 그거 확인하러 내려갑니다. 2,600만 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그 갈림길에 있다. 2023년도, 2024년도 움직임을 볼 수 있는 그 갈림길에 있고 여기 자리는 이후에도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거라고 얘기 드리는 겁니다. 올라갔다가 무조건 올라갈 것 같죠? 절대 안 그래요. 지지를 받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에서 앞에서 요 구간을 보는 거예요. 5,100만 원에 아까 절반이었으니까 여기에 움직임에서 월봉의 중요값도 또 여기 있죠. 그래서 일봉 차트에서부터 여기 위로 올라오는지를 살피자. 살피자. 여기 움직임에서부터는 박스권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 왜냐면 월봉의 마지막 7월의 말, 8월의 말, 이때 여기를 딱 가서 아침에 9시에 딱 하고는 뿅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요. 여기에서는 여기 가면 4,900만 원, 5,100만 원 이 구간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가 중요한 지지 라인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900만 원, 4,000만 원 되잖아. 그럼 1,000만 원에 관련되어 있는 지지 테스트가 기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나온다? 월봉에서도 음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여기 가지 않았죠. 차트가 가지 않은 내용들을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오늘 이번이 지금 7월 달이 지금 중요하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내용을 머릿속에 이제 어느 정도 가지고 이후에 일봉 움직임과 시간 움직임을 보시자. 그렇다고 희망회로 돌리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대응하기 위한 포인트를 찾기 위해서 이 내용을 얘기 드리는 거지. 여기에 내용으로 무조건 간다. 이걸로 지금 얘기 드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 소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의도 하고 계속 피드백도 드리고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말 없이 이 내용만 드리면 듣는 분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내용만 듣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간다고? 그 내용만 들으시면 안 된다는 거를 계속 알려드리는 거예요. 면피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금 이 접근은 대응하는 포인트를 찾고 우리가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한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디에 적절하게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꾸준히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면서 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지 단순하게 희망회로 돌리는 게 절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간 차트를 빠르게 보면 이런 내용들에서 시간 차트에서 이 구간 움직임을 유지하는지를 계속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보면 이 값들은 이미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많이 보셨을 거예요. 값들은 이미 많이 보셨고 이미 4월에 고점돼서 형성되어 있는 시간 차트의 상단 변곡은 올라갔어요. 이때 아까 음봉 꼬리가 나왔던 게 어딜 테스트했는지 이미 보이죠?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종가 지지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추세선에 바짝 붙어버렸죠. 위로 올라오는지를 지금 우리는 보자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지를 보자. 시간 차트에서는. 그러면 현재 구간의 움직임이 그러면 유효하냐? 유효한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평선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체크해서 202평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유지하고 있는 모습에 52평 위로 올라가고 나서 지지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은 깨지려면 여기서부터 깨지겠죠. 여기서부터 깨지는 거예요. 그때 대응 여부는 스스로 판단하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서도 똑같은 관점이에요. 자, 여기서도 보면 음봉의 여기 절반
계속 절반 얘기 드리고 있어요. 절반 종가 확보했죠. 종가 확보했습니다. 종가 확보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추가 하락을 한다도 여기 근처에서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여기가 그럼 뭐냐? 여기 빨간 선이 뭐냐? 이게 바로 월봉의 중요값 2번이에요. 계속 찌르고 반등 하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위에서 삼각 수렴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하락분의 절반은 이미 확보한 것 같다. 그러면 자, 여기 최고가와 이 캔들의 기준입니다. 최고가와 최저가를 기준으로 봐도 종가 확보했죠. 그리고 이 값이 지금 4,067만 2천원이고요. 지금의 음봉이 딱 여기 지지 테스트 하고 있어요. 방송하는 지금 현재 시간 기준으로. 자, 요 움직임이 그러면 확정이 되면 오늘 오후 움직임에서는 일단 시간 차트에서 반등이 나오는지를 우리는 보자. 왜냐면 절반을 확보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위에 여기에 0.75 여기 구간이죠. 4,100만 원 위로 올라가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요. 이 과정이 일봉 차트 중요값 2번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는 걸로 보죠. 이런 움직임이 순차적으로 가는지를 보자. 이렇게 얘기 드리고 지금 이 내용에 지금 원화 차트를 좀 길게 얘기 드렸는데 구간 움직임은 같습니다. 그래서 달러 차트에서의 관점은 그냥 값들을 확인하는 정도로 얘기 드릴게요. 값들을 확인하는 정도로 얘기 드립니다. 그러면 월봉의 중요값 2번을 여기는 확보 못했죠. 여기 확보하러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5월의 중요값 3480.5달러 위로 올라 회복했죠. 꼬리로는 계속 찔렀지만 회복해서 얘도 지금 여기 하락 추세선 구간을 벗어난 거는 얘는 이미 주말에 들어오면서 벗어났어요. 비트코인 달러 차트는. 여기 움직임이 우리는 위로 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그 값이 가면 얼마냐? 아까 우리 월봉의 값들을 봤죠. 그럼 얘도 월봉의 값들을 한번 보자. 월봉의 값들을 한번 봐봅시다. 결국 매매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값들을 계속 알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여기 아까 최고점 음봉의 최고점과 작년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놓고 여기 오른쪽으로 가요. 자, 놓고 보게 되면 이렇게 보면은 일단 최고점과 최저점을 기준으로 보니까 확보해야 되는 값이 42,299.5달러입니다. 여기가 절반이에요. 22년도, 21년도 최고점과 22년도 최저점의 절반이 42,299.5달러입니다. 기억하셨죠? 42,299.5달러. 그럼 여기도 보니까 여기는 이미 종가 확보를 했죠. 근데 위에 또 파란색 선이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찌르기만 했죠. 그래서 여기가 저항을 받을 개연성이 있다. 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종가, 음봉 최고가의 종가와 여기에 종가, 시작가와 종가를 했을 때 절반은 얼마냐? 38,926달러예요. 38,926달러입니다. 자, 여기 음봉 시작가와 종가의 기준에서 절반이에요. 그렇게 하니까 요 값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 값을 만족하는 움직임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피보나치를 잡았을 때 얘도 이미 종가 확보했죠. 종가 확보하고 지지 테스트를 하고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22평을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공교롭게 볼린저 밴드, 월봉의 볼린저 밴드가 딱 여기 지지 저항값 여기가 강한 저항이 될 거라고 얘기 드렸고요. 딱 여기에 지금 현재 월봉의 볼린저 밴드 상단선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번 달에 비트코인에서 강한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 월봉의 볼린저 밴드를 터치하든가 찌르는 모습이 나왔을 때는 저항이 잡힐 거라고 보는 거예요. 돌파를 할 수도 있어요. 그 움직임이 나오고 난 뒤에는 음봉이 나올 걸로 보는 거예요. 그 음봉이 어디서 지지를 받을 거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전체의 상승분도 알 수 있죠. 최고가, 최저가에서 최고가. 거기에 절반의 절반 이렇게 나눠서 여기서 지지받는지 여기서 절반의 지지받는지 보는 거예요. 그 절반의 지지가 어디냐? 바로 지금 자리라는 거예요. 아까 원화 차트에서도 얘기 드렸죠. 그래서 지금 자리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움직임을 이후에 살피면서 지금 월봉에서도 값들을 알려드렸어요. 거기에 값들을 확인하니까 여기 두 개 값에 종가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네. 여기는 꼬리로 찌를 수는 있고 이렇게처럼 꼬리를 찌를 수도 있는데 이 두 값에서는 종가를 확보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이유를 이제 대충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 값들은 이미 오래전에 값들은 다 추출해서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하게 그 값들을 맞춰갑니다. 이 과정에 맞춰가는 과정이 엘리엇이 되든 엘리엇 파동이 되든 일목균형에 맞춰서 가든
이평선에 맞춰서 가는 움직임이 전개되는 경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유효한 지지라인, 유효한 저항이 어딘지를 계속 추출해서 우리는 대응을 위한 시나리오를 계속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변경하면서 우리의 전략들을 계속 변경해서 살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뭐 비트코인에 대한 부분들은 대략적으로 얘기를 다 마쳤고요. 자, 도미넌스 부분을 봐야 되겠죠. 비트코인의 도미넌스, 지금 이거는 이제 일봉 차트로 보는 도미넌스입니다. 자, 여기에서 주봉의 중요가 51.41%. 자, 여기 여부를 우린 지속적으로 지금 보고 있죠. 여기 돌파하는지 여부. 아니면 조정을 받으면 여기 지지 테스트를 안 하고 올라갔으니까, 자, 여기에 지지 테스트 과정으로도 볼 수 있어요. 여기가 깨지면 여기로 옵니다. 48.79로 옵니다. 비트코인의 도미넌스적인 측면은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번 앞 구간에서 며칠 전에 SEC발 조정에 대한 부분들 나왔을 때 그 이후부터 이더리움에서는 강한 도미넌스 상승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금 추가 하락전 고점에 지금 돌파 여부를 보기 위해서 이게 지금 바짝 붙이고 있죠. 바짝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면 최고점 구간의 돌파 여부를 또 봐야 되겠죠. 최고점 구간을 돌파하는지 이더리움 도미넌스에서.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저점을 낮춘 상태에서 저점을 하방 이탈하고 추가 조정이 나온 상태에서 지금 약간 행보의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움직임에서 추가 조정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겠죠. 추가 조정 여부를 보는 거고, 지금은 여기서 보면 추세선상으로는 얘는 이미 6월달 중순 때 이미 추세는 벗어났어요. 조정 추세는 벗어나서 이후의 움직임에서는 일단 약 상승 행보를 보이고 있어요. 알트코인에서는. 그래서 알트코인도 주목해서 보고 있다. BNB는 지금 이제 일단은 여기 저점을 회복하는 움직임이 전개되는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면서 추가 상승으로 가는지 여부를 봐야 될 듯합니다. 대략 눈대중으로 봐도 여기가 이렇게 추세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서 저점을 이렇게 이어보면, 자, 여기 얘도 지금 7월 초반에 BNB에서의 상승, 이때는 해지로서의 BNB 역할이 아니라 진짜 BNB에 대한 부분들 때문에 반등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 영향 감안을 두고, 자, 스테이블에서 추가 상승이 나는지, 비트코인 도미넌스에서 일단 지금 이 행보 지지 테스트가 지속되는지, 자, 이 과정에서 이더리움의 추가 상승과 알트코인에서 강한 추세 상승이 나오는지 여부도 같이 보셔야 되겠죠. 현재는 이더리움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에서 추가 상승이 이어지면 우리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이거 계속 4월 달에도 계속 영상 올라갔습니다. 레이어 2 솔루션에 대한 부분들이 주목을 우선적으로 받겠죠. 레이어 2에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받고 나면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게 레이어 2에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게 디파이하고 디파이 영역이죠. 디파이 영역과 일반 유틸리티 영역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이제 전개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NFT도 나올 수 있겠죠. NFT나 메타버스에 관련된 있는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IPFS에 관련된 있는 내용들이 또 전개될 수 있어요. 흔히 말하는 파일코인들, 뭐 스토리지, 뭐 이런 부분들이 이때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이런 순차적으로 순차적인 흐름들을 염두에 두고 보시라. 이더리움 계열의 토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살피시라. 그래서 무작정 불안하게 이렇게 계실 필요는 없다. 계실 필요는 없고, 지지를 유지하고 있으면 위로 올라갈 것 같다. 지지가 깨지면 밑으로 내려온다. 그런 부분으로 지금은 복잡할 때는 최대한 단순하게 보시라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 얘기가 좀 길었어요. 오늘은 그 역대급으로 길은 것 같은데, 본 내용이 월봉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서 오늘은 조금 길었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